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아이들은 자신만의 노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운명의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도 그 노래를 부르며 아이를 맞이합니다. 심지어 세상과 작별할 때도 그 노래를 들으며 떠난다고 하는데요. 평생을 함께하는 숙명과도 같은 거죠. 평생 품고 부르고 불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노래.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건 축복 아닐까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더보이즈 뉴 주연입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더보이즈의 경청, 8월 1일 경청을 열어준 곡.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이었습니다.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 DJ 주디. 뉴디입니다. 후. 예. 와우. 네, 아까 오프닝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아이들은 자신만의 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노래가 있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 노래 나갈 때 나오는 보이는 라디오 중간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 자랑 좀 꼭 해달라고 저희 피디님과 작가님께서. 맞아요. 바뀌었죠. 네, 저희가 또 중간에 리뉴얼이 박수까지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컴백에 맞추셔서 새로운 사진으로 해주셨어요. 네, 너무 티저 사진으로 감사합니다. 바뀌었는데 저는 약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좋아요. 저 사진. 네, 좋습니다. 이진원님께서 오프닝에서 얘기하는 자신만의 노래, 그 노래가 이름 같은 걸까요? 나만의 노래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제 장례식에 틀 노래는 정해놨어요. 끝까지 그렇죠. 얘기를 안 해주셨어. 무슨 노래일까요? 저 너무 약간 궁금해요. 이름 같은 거죠. 약간 네. 네, 박소정님께서 저는 아직도 제 인생 노래를 찾지 못했어요. 맨날 노래를 계속 듣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그 노래가 질리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노래를 들으면서 제 인생 노래를 꼭 찾고 싶어요. 너무 좋다. 네. 이거 너무 좋은 숙제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4348님께서 경청하는 일요일만 기다렸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혜라님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만 아쉬워만 하지 말고 오늘을 꽉 행복하게 보내야겠어요. 주디 뉴디와 함께하는 8월의 첫 번째 일요일.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8월의 첫 주예요. 이렇게 보면 여름이 곧 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진짜 금방 빨리 또 지나간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겨울 옷 사세요. 네. 8239님께서요. 뉴디 주디 오늘은 머리 감고 왔네요. 날이 좋아서 맞습니다. 머리 감고 왔습니다. 감고 저는 이발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경청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오늘 아침에 염색도 하고 왔어요. 저는. 와우. 네. 네, 8648님께서 7월에는 유독 힘든 일이 많았어요. 8월에는 경친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주디 뉴디도 이달엔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감사합니다. 8648님 꼭 그 끝까지 경청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경청 제 마지막 곡에 8648님에게 꼭 필요한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끝까지 꼭 8648님 들어주세요. 강채린님께서 전 제 장례식장에 틀고 싶은 노래는 있어요. 뭐죠? 루카스 그레이엄의 뭐예요? Funner. 네. Funner. 장례식이라는 노래 제목인데 하나도 슬프지 않고 오히려 환영한다고 나를 위해 축복하는 파티를 열자고 고맙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들을 때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행복했던 기억만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추천해요. 퓨너럴이라고 한대요. 장례식에 슬프지 않고 오히려 환영한다고 파티를 열자고. 되게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례식 노래가 나와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저 옛날에 진짜 친한 친구랑 우리 꼭 서로의 장례식에 노래를 불러주자. 그래서 안지욱 선배님의 그 친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굉장히 슬프지만 또 되게 훈훈하고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저도 반대로 추천합니다. 저는 그 친구의 나중에 만약 그 친구가 너무 좋게 먼저 간다면 아니면 혹은 제가 너무 좋게 먼저 간다면 서로 불러주기로 했던 노래였거든요. 너무 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백지혜님께서 전 장례식에 틀 노래 더보이즈 스릴라이드 스릴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네, 근데 이 노래 제목만 네. 봐도 유출을 할 수가 있죠. 네네, 좋습니다. 4800님께서 이제 다음 주면 주디 뉴디의 경청이 마지막이네요. 매주가 레전드였는데.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 그러면 그 뭐죠?
되게 그 특별 방송으로 4시간 되나요? 4시간으로 좋다고? 되겠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남아서 인스타 라이브로 2시간 일단, 추가하시겠다. 네, 다음 주가 마지막인 만큼 네네.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에게 매주 레전드였던 경청, 오늘 2부는 특히 더 레전드로 남지 않을까. 저 벌써부터 너무 신나요. 맞습니다. 네. 레전드 중에 레전드를 모시는 코너 네. 레전드 초대석을 준비해봤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가수 이영현님과 함께합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저도 너무 기대되고 진짜 좀 역대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진짜. 저희도 계속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계속 얘기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네. 심지어 그 더보이즈가 빅마마 선배님 노래 나왔을 때 진짜 저희 안에서 이슈였어요. 막 맞아요. 서로 야 그 영상 봤냐? 그리고 네. 막 진짜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이 더 특별하고 소중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하면 이영현님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가수 이영현의 음악 얘기도 듣고요. 어디에서도 들은 적 없던 10대 시절 스토리도 들어볼 겁니다. 영현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꼭 보내주세요. 레전드 초대석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할 테니까요. 그저의 1부에서 준비한 코너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경청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스튜디오 모습 보시려면 반디 앱에서 보이는 라디오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청 다시 만날 수 있는 팟빵, 팟캐스트, 파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경청 인스타그램 EBS FM 리슨 팔로우 하시면 가장 빠른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 드리니까 생각이 난 건데 주디는 혹시 경청 다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무조건 첫 방일 것 같아, 맞죠? 첫방 또 받고 네. 가끔 찾아봐요. 네, 진짜? 네. 그리고 그 저희 팬분들이 따로 만들어 주시는 짤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막 뉴디는 본 적 있어요? 저도 봤어요. 저는 네. 첫방을 일단 제일 먼저 봤고요. 그리고 짤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얘기했나, 정말요? 어떤 얘기가 더 좋았나, 좀 어떤 실수를 했지 이런 걸 많이 맞아요. 찾아봤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청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거죠? 네, 리딩 라이프스타일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세계문학 북커버 파우치,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타이거에서 뚱랑이 스티커팩, 성장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킷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깨끗하고 정돈된 삶을 위한 테이블웨어 분나에서 커피잔 세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당신의 취향을 담은 커피, 국내 1위 원두 쇼핑몰 브라운백 커피에서 홈카페 세트,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친환경 종이팩 후시워터를 드립니다. 경청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9년 만에 또 한 번 금빛 메달을 목에 건 자랑스러운 남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 하지만 메달을 걸기까지 쉬운 경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중력이 흔들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힘이 된 건 동료 선수의 한마디였는데요. 너의 경기력을 의심하지 마. 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따뜻한 응원.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친구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널 의심하지 마. 경청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이번 주는 널 의심하지 마네요. 네, 이번 주 캠페인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말들이었어요. 저한테도 실제로. 진짜요? 네, 제가 이제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의심이 좋지 들 때가 않은 많았구나.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마음을 먹었던 게 그냥 저는 저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그 순간만큼은 그쵸? 했습니다. 네. 그럼요. 너무 네. 좋은 경험이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네, 정말 맞습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네. 지난주 한마디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였죠. 경청 친구들이 남겨준 후기 한번 만나볼까요? 네, 파리짱님께서 다운아, 너가 이번 학기에 꽤 많은 수업을 듣는다고 들었어. 강의 듣기 힘들겠지만 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이팅 하트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시네블루님께서 연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모두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나는 널 끝까지 믿고 응원할게. 남은 2021년도 힘내자. 화이팅! 네, 다음 주휘님께서 콩리마 아르바이트도 토익도 많이 힘들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나한테 완벽하니까 라고 해주셨네요. 네, 앙큼 너구리님께서 명주야,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분명 부족한 점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남은 고3 생활 잘 헤쳐나가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이번 주 한마디 널 의심하지 마도 참여해주시고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듣고 싶은 곡을 대놓고 신청하는 시간이죠. 네, 대놓고 신청곡. 이유 불문, 장르 불문, 지금 듣고 싶은 곡을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신청해주세요. 스테이시의 에이셉. 스테이시의 에이셉 듣고 왔습니다. 네, 대놓고 신청곡 리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2825님께서 어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고등학교 다니던 이야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델의 When We Are Young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 노래를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첫 번째 후보곡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다니님께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는데 매일 벽만 보고 있어서 FX의 Four Walls를 신청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듣고 월요병까지 이겨내고 싶어요라고 왜? 센스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벽만 보고 계세요? 네. 하늘도 좀 보시고 맞습니다. 유튜브도 보시고 경천도 들으시면 너무 좋죠. 네. 다음 7080님께서 SG 워너비 해바라기 신청해요. 오늘 첫 알바하다가 우연히 들은 노래인데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힘내라고 주디 뉴디가 틀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힘들게 얻은 알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해요 라고 해주시네요. 네, 이나님께서 오늘 너무 습해서 제가 물고기가 된 줄 알았거든요. 빈지노의 아쿠아맨 신청합니다. 헤엄? 헤엄? 이 노래 하실 거죠? 이 노래 이 노래요? 좋아하시잖아요? 아, 이 노래 좋아요. 네. 좋아해요? 네. 이 노래 넣을까요 그러면? 네. 다음 댓글 다음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한영님께서 콜드의 와르를 신청합니다. 오늘 카페 첫 알바를 출근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고 음료 종류도 너무 많아서 진짜 멘탈 와르르였어요. 와우. 경청 뉴디 주디도 다음 주가 끝나면 못 보니까 마음도 와르르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795님께서 이제 대학 원서를 써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수시 6개 다 붙었으면 하네요. 주디와 뉴디가 해주는 응원의 말을 듣고 싶어요. 10cm의 Perfect 신청합니다.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이 노래도 네, 넣어도 돼요? 좋아요. 네, 조연아님께서 크러쉬의 엔돌핀이요. 제가 고1 때 어느 라디오에서 듣고 빠진 이후로 고3이 된 지금까지 즐겨 듣는 노래라 우와. 경친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듣고 빠진 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 오. 노래도 넣어볼까요? 네. 다음 한번 네, 읽어주세요. 강혜원님께서 백현의 너를 사랑하고 있어 신청해요. 주디 뉴디가 어디 있다 해도 늘 사랑하고 있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임주휘님께서요. 아까 계시지 않으셨나? 아닌가? 임주희님께서 오늘 너무 더워서 얼굴을 완전 찌푸리고 다녔어요. 반성하는 의미로 하이라이트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시작합니다. 네, 4379님께서 이무진의 꿈을 이루고 싶어 신청해요. 누군가는 무슨 꿈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한 발자국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목표로 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와. 저는 이 노래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노래도 넣어볼게요. 다음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박예슬님께서 수능이 오늘 기준으로 109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같이 달려온 친구들에게 끝까지 잘 이겨내자고 꼭 전하고 싶어서 골든차일드의 모든 날 신청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읽어볼게요. 최지윤님께서 위키미키의 티키타카 신청합니다. 깊은 뜻은 모르겠고 여름에 듣기 너무 좋은 청량한 곡이거든요. 제가 지금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6655님께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밤에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곡을 들으면 밤바다가 생각나서 마치 바다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곡을 듣고 시원한 여름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무진 씨의 노래는 제목이 꿈이래요. 꿈. 꿈. 네. 꿈.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여기서 일단 리스트를 살펴보자면 아델의 When You Are Young, 빈지노의 아쿠아맨, 10cm의 Perfect, 크러쉬의 엔돌핀, 이무진의 꿈 이렇게 5곡이 나왔는데 이번에 주디가 골라볼래요? 아까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무진의 꿈을 선택해 이무진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무진의 꿈 조금 걸리나요? 네. 네, 주디는 그러면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저는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뭐 남들 다 하는 대로 뭐 변호사, 아. 검찰 이런 거 한 번씩 있었고 검찰이 근데- 아니라 경찰이죠. 검찰, 아 검찰? 네, 아 진짜요? 검찰, 변호사 이런 이런 꿈도 뭐 애들 다 뻔하게 뭐 가지는 꿈 하나씩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근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파일럿. 근데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노래가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오늘 대놓고 신청곡 이무진의 꿈 듣고 이 곡 듣고요. 응답하라 경찰 스쿨로 돌아올게요. 올 때가 됐는데 차가 막히나? 선배님 여기입니다, 선배님. 이주연자네. 왜 일찍 나왔어? 더운데 먼저 들어가 있진 않고서. 아닙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하. 걸어서 다큐 기행 동아리 첫 모임인데 늦으면 안 되죠.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세가 아주 좋아. 자 들어가자고. 네. 어서 오세요. 빙수의 신세계 빙수 라빈스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쩌니 최찬이? 너 여기서 뭐 하냐? 뭐야? 야 이제 여기 왜 왔어? 나 동아리 모임 때문에 너 방학이라서 알바하냐? 이주연자네 친구인가? 저번에 본 것 같기도 하고. 반갑네. 그 선배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야 그래, 이제는 그래. 빨리 준비해. 빨리 뒤에 좀 기다려. 오케이 선배님 못 드시겠어요. 제가 쏩니다. 마음껏 고르세요. 그러면 제일 비싼 초코빙수 괜찮다. 좋습니다. 그럼 선배님은 먼저 자리에 가 계세요. 오케이. 야 추찬이 초코빙수 하나 줘. 네 손님 초코빙수 위에 생크림 올라가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기왕 올리는 거 많이 올려줘. 참 혹시 토핑 추가도 있냐? 네 있으십니다. 인절미, 아몬드, 딸기, 바나나, 초코칩 추가 가능하신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딸기를 올려줘. 네 손님 여긴 제 일터니까 분물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딸기 토핑 추가한 초코빙수 금방 드릴게요. 맞다. 우리 선생님 딸기 못 드신댔는데. 취소. 기분으로 줘. 네 결제 도와드릴게요 손님. 맞다. 야 나 지갑 두고 왔는데. 야 추찬이 혹시 너가 결제해주면 내가 갚을게. 오케이? 저기 손님은 무슨 야 이주연 너 지금 일부러 왜 이래? 여기서 빙수 먹지 마. 집 가서 배달시켜 먹어. 최찬희 씨, 지금 손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매니저님 그게 아니라. 됐어요, 최찬호 씨. 최찬희 씨, 당신은 해고예요. 어머머?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매니저님. Go away. 네. 너무 좋다. 깔끔했어요. 진짜. 깔끔했습니다. 저 오늘 또 이제 연기왕 이주연 선생님께서 깔끔했다. 한 줄 평. 네 오늘 깔끔했습니다. 두둥. 네. 두둥. 본인의 연기가 좀 군더더기가 착붙이 없었어요. 군더더기 없었다. 네. 그 빈틈없이 군더더기.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네네네네. 좋았습니다. 정말 두 분이 좋네요. 진짜 그 가게에 있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느끼면서 메소드 연기가 아니라 이 대본이 두 사람에게 붙었다. 정말 실제로 이런 캐릭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두 분 캐릭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이거 저는 근데 좀 실제처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약간 이 대사가 그 뭐라죠? 그 캐릭터 잘 만났다 그러죠. 딱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디도 이럴 법한데요. 저는 근데 솔직히 이러진 않아요. 약간 선배님 가시죠.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그래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탐구심 많고 그러지 그런 거 비슷해요. 근데 이제 선배님 제가 쏘겠습니다. 하시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되게 선배님 소리가 되게 잘 붙는다 주연아. 그래요? 네. 뭐 선배님 맞아요. 선배님. 그런 그 말투와 그게 선배님 이게 잘 맞고요. 그런 거 잘해. 네, 그리고 맞아요. 뒷부분에 네. 조금 화낼 뻔했어요. 자꾸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 화나는 맞아. 행동을 하는데 제가 이 정도 눈치는 있죠. 실제 이주연은 잘 어울리실 것 이럴 것 아닙니다. 같은데. 네, 저 아무튼 눈치 9단입니다. 그렇죠, 누디. 마이너스 9단이요? 100단이 만점인 거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본인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네. 응답하라 경청스쿨 찬희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나 보네요. 아, 맞습니다. 또 지금 여름 방학이잖아요. 여름 그렇죠. 방학을 맞아서 우리 짜니짜니 째짜니 군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맞아요. 그리고 주디주디 이제 이주연 학생은 동아리 활동. 이제 동아리 인원이 2명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가 네. 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2명이서 또 이제 맞습니다.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꽁트 속 찬이처럼 실제 청소년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뭐 사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학생이 알바해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그래요? 있지만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이면 아르바이트와 또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이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보건증은 필요 없나요? 보건증은 이제 음식과 관련된 업일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외 상황은 사실상 모르겠네요. 네, 한번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 뭐 강산 변하기 전에도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보건증이 필수였거든요. 네. 저는 보건증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무조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만 13세에서 14세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15세보다는 좀 한참 어리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을 경우에만 네, 법적으로 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주디가 실제로 청소년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죠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자료를 좀 가져와 봤더니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요.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13.6%라고 합니다. 이게 뭐 적지 않다라고 적지 할 수 않네요. 있겠죠. 네. 그럼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꼭 챙겨야 하거나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 똑순이 씨, 예, 똑돌이, 예. 요거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우리 10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가다 보면 네, 이렇게 좀 그쵸. 당하는 좀 불이익 네.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단 그렇죠. 말이죠. 아, 진짜. 예, 그래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의 근로 조건이 적혀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사실상 내가 어떤 임금을 받게 되고 일은 어떤 형태를 하게 되는지를 서로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 생기면 이 근로계약서가 그 도움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일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초과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법인 거죠.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단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라던가 안 되죠. 노래방이라던가 뭐 비디오방이라던가 PC방 이런 경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뭐 내가 뭐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치료와 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점도 꼭 아셔야 되고요. 네. 뭐 부당한 처우를 당하셨거나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를 하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청소년분들이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건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정보 외에도 경청 친구들이 직접 경험담이나 꿀팁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문자를 한번 받아봤어요. 네, 문제를 좀 읽어볼까요? 네. 네. 이가람님께서 그나저나 매니저님 그래도 3번의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단호하셔서 우리 청소년들 찬이 친구처럼 부당한 경우 겪으면 안 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 때문에 지금 주디가 꿀팁을 보내달라고 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꿀팁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꿀팁만이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 경험담 같은 것도 좀 들려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르바이트 경험담 그리고 꿀팁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문자 반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깊게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다 보니 제가 또 많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있게. 조언을 네. 해주시기 전에 주디 뉴디 아르바이트 경험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오, 주디도 사실 혹시 있나요? 주디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오로지 한 길, 네. 자, 오로지 연습생. 아니 오로지 그렇지 데뷔. 않고 네. 공부 그때 한참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집중을 했었고 아르바이트
약간 그런 거에 욕심이 없었어요. 저 아, 제 진짜? 용돈을 내가 또 따로 벌어서 뭐 사고 싶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을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셨군요. 저는 약간 소유욕이 강하고 저 약간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좀 갖고 싶은 네, 맞아요. 소유욕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되게 친하면 저는 친한 사람한테 더 이렇게 막 기대고 더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를 상당히 많이 귀찮아하는데요. 네, 약간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맥시멀리스트예요. 잘 안 버리고 맥시멀리스트. 막 다 쌓아두는 좀 성격이라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또 일을 잘했어요. 제가 눈치가 잘했을 것 빨라가지고. 같아요. 네. 어떤 아르바이트를 좀 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10대 때도 했었나요? 네, 10대 때. 10대 20대 때는 한 번도 안 오. 해봤고요. 10대 때 그럼 어떤 아르바이트를 좀 하셨나요? 저는 10대 때 너무 많이 해봤는데 그냥 가장 길게 했던 게 고깃집? 고깃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계에 사실 꼭대기에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힘들거든요. 고기 굽는 스킬도 필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고기는 사실 알바를 해서 잘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잘 아무래도 좀, 구웠어요? 네, 그냥 잘 하지 않았나. 그러면은 혹시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동료분들과 고깃집에 가면 좀 대체로 좀 나서서 구워주시는 아, 편인가요? 완전요. 네. 그러면 같은 테이블에 앉는 분들 좀 편하시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고깃집을 실제로 갔었어요. 그저께인가? 네, 촬영 때문에 촬영을 촬영 하면서 때문에? 네, 촬영 때문에. 다 같이 네네네. 멤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그런 있었어요. 씬이 네. 있었군요. 근데 그렇네요. 이제 제 옆에 선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현재형과 영훈이 형. 네. 그다음에 그 선우 옆에 학년이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셋이가 같은 테이블이었고 네. 선우랑 학년이가 같은 테이블이었는데 학년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뉴형이랑 자리 바꿔라. 저 테이블은 현정이 고기 굽고 내 테이블은 뉴형이 구워야 되니까. 야. 근데 현정이 또 거기서 너 욕심만 많아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 그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네. 인기남이네요. 맞습니다. 이 고기 굽는 스킬에 네네. 있어서만큼은 맞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부당한 것이나 어려운 점 이런 건 없었어요? 10대로서? 부당한 거 있었죠. 솔직히 있었고요. 저도 그래서 좀 약속된 거를 보장받지 못할 때도 많았는데 저도 그런 거에 지지 않거든요. 예, 끝까지 맞서 싸워서 늘 제가 이겼습니다. 네. 늘 받아냈고 왜냐면 당연한 거였거든요. 너무 맞아요. 당연한 당연하죠. 것들을 맞습니다. 안 주려고 하시는 당연합니다. 이제 못된 어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지지 않고 그 어린 나이에 잘 싸워 이겨냈던 맞아요. 경험이 이제 어리다고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 맞아 같아요. 엄청 그러면 많아요. 안 되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어린 게 아닙니다. 그럼요. 10대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럴 그럼요. 때일수록 이제 10대 분들이 더 많이 알아서 네. 이걸 가져가 주시면 이기실 수 있을 겁니다. 주디 명언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꿀팁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네, 4125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대신 자격증 따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코로나 네. 때문에 사실 아르바이트가 필요한데도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청소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게 되게 현명하게 자격증에 또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다음 2559님께서 실시간으로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 손님이 없어서 밥 먹으면서 경청 듣고 있습니다. 아우 좋아라고. 좋네요. 지금 아우, 알바하고 아우, 계시니까. 좋아. 아유 좋네요. 네, 정민지님께서 고깃집에서 알바했는데 항상 사장님께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셔서 좋았어요. 우와. 야. 네, 이렇게 정말 사장님 잘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좋아요. 그게 좋아요. 중요해요. 맞아요. 네. 사장님 잘 만나야 됩니다. 맞아요. 좋네요. 예. 네, 다음 손수정님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웃는 얼굴로 인사만 열심히 했는데 한 아저씨 분께서 미소 지으면서 학생은 커서 잘 될 거야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손님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고. 이거 정말 좋네요. 근데 사실 훈훈하네요. 이런 확신의 한마디를 하기가 네. 되게 어렵잖아요. 첫 만남 때. 네. 근데 이 아저씨도 너무 좋으신 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뭐 손님도 그렇고 이제 직원분도 그렇고 조금 불친절했을 때 서로 선을 그렇죠. 넘었을 때 네. 굉장히 불쾌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맞아요. 경우는 정말 좋은 예네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최지은님께서 카페 알바했었는데 대응하기가 힘든 손님들 오시면 진짜 문 닫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라고 대응하기 보내주셨네요. 힘든 손님들 그 아. 알바왕 또 네. 찌짜니 선생님께서 대응하기 힘든 손님들 오시면 좀 어떻게 하나요? 아니, 막간 꽁트 한번 해보죠. 이 주디가 이 대응하기 힘든 네네네. 손님 한번 레디 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반말. 아이스 아메리카노. 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문해 드릴까요? 야, 그럼 또 뜨거운 거 먹겠어, 이나 씨? 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계속 땡큐. 잠깐만. 이거 안 시원하잖아. 손님 이렇게 얼음 동동 띄워드렸는데 좀 저어서 드셔보시겠어요? 방금 나온 거라서 밑에는 좀 뜨거우실 수 있거든요. 어디서 손님한테 말대꾸야? 이거 꼰대 아니에요? 너무 컨셉 잘못 너무 잡았네요. 좋아하시는데 지금 첫까지 지금 시켜놓고 너무 즐기고 계세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딱 한마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방금 응답하라 경청스쿨이었는데? 아니 근데 맞아. 네, 컨셉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거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손님이 네, 있다고 실제로 정말 하면 있을 수 네. 있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게 말도 안 있을 수 되는데? 있고 근데 너무 이럴 많아요. 때 정말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당황을 하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10대 친구들은 경험이 어쨌든가 성인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더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방지를 좀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사장님이나 매니저님 콜을 일단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괜히 네. 또 말씀을 잘못했다가 맞아.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손님들을 우리 경친들만은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97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카페 4개월차 알바생이에요. 며칠 전 진짜 완전 진상 손님이 오셨어요. 의자에 앉으셔서 카드를 틱 던지며 아메리카노 한 잔 줘 이러시는 거예요. 주디가 왔다고. 방금 저였네요. 정말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랐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사실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뭐 어리다고 해서 뭐 직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홀대하거나 하대하는 그 문화 자체가 좀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거 맞습니다. 사실 음식을 사 먹는 거지 그 대우를 사는 건 아니거든. 당연한 그 대우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나중에 영향을 받으셔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그게 되죠. 왜냐면 네. 제 알바생 친구들 중에 너무 화가 나. 나도 나중에 저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할수록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네. 네, 다음은 8035님께서 피자집에서 알바하다가 포장하신 피자 나왔습니다를 피장하신 포자 나왔습니다라고 말해버렸어요. 이거 약간 베일 제스트 아닌가요? 약간 베이지스네요. 네. 여운 형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침이 나는데. 여운 형 뒷번호는 아닌데. 아니, 이런 이거 경우가 너무 귀엽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약간 긴장해서 네. 이런 말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근데 정도면 이렇게 해도 너무 귀엽죠.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네, 너무 알겠습니다. 귀엽죠. 포자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했을 아니면 거예요. 오히려 몰랐을 수도 있어. 너무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워가지고. 네. 또 너무 일에 또 열중하셨네요. 재밌네요. 네. 다경님께서 알바하는 청소년 친구들 거의 다 최저시급도 못 받고 하더라고요. 청소년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기본 권리가 다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베스트 지켜줘야 됩니다. 문자입니다. 사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경청스쿨에서 또 이렇게 좀 한 건데 정말 우리가 오늘 새롭게 안 정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시면 그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계약서를 봤는데 이거는 임금이 아닌데요. 제가 경청스쿨에서 들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얼마고요? 주당 노동시간은 이 정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다치면 어. 약간 보험 이런 것도 그쵸. 그런 거를 되게 모르는 친구들이 모르시는 많아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맞아요.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이 그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알바를 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건 아니고 해외에서 오신 해외 근로자분이 네, 계셨는데 그때 최저임금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나갔던 진짜? 그리고 전 멋있네. 그만뒀어요. 네, 화끈하게. 잘했어요. 왜냐면 잘했어요. 못 받고 있으니까 네. 왜냐면 이런 곳에서 나도 일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야. 그 해외 정에서도. 근로자분 것까지 다 야. 받아주고 같이 나왔던 기억이 벨제스트네요. 야, 그 있었어요. 시절에 이 째짜니 친구에게 이 말 해주고 싶네요. 자네 크게 될 걸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게 되어서 네, 여기 감사합니다. 계시죠. 예, 아무튼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관심 가지는 우리 10대 친구들 그리고 또 20대 분들까지 많을 거예요. 맞아요.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일해야만 합니다. 그럼요. 네, 이거보다도 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셔서 우리 10대 경신들이 좀 똑똑하게 그리고 챙길 것을 챙기면서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바하는 청소년들 화이팅입니다. 이제 권 작가님과 인사 나눌 시간인데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노래가 어떤 건가요? 네, 짜니짜니 째짜니 씨만큼 저도 또 한때 알바계를 오. 휩쓸었거든요. 근데 톤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나오네 예. 벌써.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제 알바 꿀팁은 또 넉살 가득한 넉살 가득한 그런 인성으로 아. 승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세선님. 네, 아유, 뭐 이게 하세요. 네. 그래서 넉살의 아키라 준비했습니다. 네, 넉살의 아키라 들으면서 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넉살의 아키라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경친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시간이죠. 경청 일주일기. 오늘은 유애란 님께서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날씨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한가득. 오늘 지원한 곳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불합격이라는 단어를 보니 많이 속상하고 실망스러웠다. 아마도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나 보다. 눈물이 질끔 날 것 같았지만 기대를 했다는 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나니 새롭게 시작할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의 도전과 실패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다. 난 할 수 있을 거야. 오, 아, 굉장히 좋은 글인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너무 좋네요. 근데 저희가 배워할 네, 자세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그때 떨어졌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떨어지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려고 그때 떨어졌었나 보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좋아요. 결국에는 다 갈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네. 사람들이. 그러니 떨어져도 너무 상심하지 맞습니다. 말고 그렇지만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이번엔 정민지 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날씨 번개가 우르르 쾅. 갑자기 해가 반짝. 오늘은 드디어 방학식 날.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다. 한참을 놀다가 하늘을 봤는데 먹구름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비가 우르르 쏟아졌다. 친구들과 비를 피하면서 급한 대로 근처에 있던 다리 아래로 들어갔는데 옷과 신발이 다 젖었는데도 까르르 웃음이 났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비는 그치고 예쁜 하늘이 우리를 반겨줬다. 그 풍경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처음으로 비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아,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셨다는 게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막 이 정도로 하잖아요. 그걸 비 오면 집 가죠. 그쵸? 맞아. 근데 이런 경험을 하셨다는 게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잘 보내신 것 같은데 근데 비 오는데 다리로 들어갔다는 게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저는 비를 어렸을 때 맞으면서 놀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데 진짜 그게 재밌죠. 정말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일주일기의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이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네. 방송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네,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주디는 비를 평소에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네, 저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유난히 비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비를 우리가 진짜 좋아하나 보다. 맞아요. 저희 비에 진심인 남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주디는 몇 살 때 비 맞고 놀았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비를 맞으면서 그냥 약간 비를 맞아보고 싶었어요. 비를 아. 왜 피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어. 들어서 비를 맞아 왜 웃으세요? 약간 중2병 같기도 한데요. 아, 약간 그렇죠. 아 네. 그래요? 아, 아, 나는 오늘 비를 맞고 싶어. 약간 이런 건가? 네, 그렇죠. 뭔가 제 마음까지 눈물인지 빗물인지 농담이고요. 그런 노래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있어요.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잠시 후 2부 레전드 초대석은 가수 이영현 님 모십니다. 궁금한 점 환영 인사 반디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오늘은 유튜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으니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서예연 님께서 홈페이지에 이런 사연 남겨주셨어요. 일요일마다 작은 웃음부터 큰 행복까지 다 가져다주는 경청.
팍팍한 고3 일상에 찾아와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주디 누디. 신청곡은 샤이니의 초록비입니다. 네, 이 곡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샤이니의 초록비. 이 시대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분들, 그 중에서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분들만 모십니다. 레전드 초대석. 여성 보컬 국가대표 교수들, 빅마마의 중심,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믿고 듣는 가수,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파워풀, 뷰티풀, 원더풀 가수 이영현님 어서 오세요. 와우. 인사해도 되는 네, 거예요?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현입니다. 와, 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의 모습 나가고 있거든요. 카메라로 야야야. 이제 경청 친구들에게 정식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네, 와. 열심히 빅마마로서 또 활동 중이고 네, 이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진짜 엄청 큰 부품을 네. 저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 왜 진짜. 그러세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제가 아유, 어렸을 때부터 부끄러워라. 너무 존경하고 또 네.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팬분들은 다 아십니다. 아유, 진짜. 고맙네. 네. 뿐만 아니라 선배님을 보면서 정말 꿈을 키워오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정말요. 네. 네.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 네, 먼저 혹시나 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영현 선배님을 모르시는 10대 경친들을 위해 잠시 짧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요. 2003년 가요계 소울 레전드라 불리던 여성 보컬 그룹 빅마마로 데뷔를 하셨고요. 데뷔곡 브레이크어웨이로 센세이션한 등장 후 거부, 체념, 연, 배반, 소리 등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 그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영현님은 빅마마의 체념, 연을 비롯한 수많은 가수들의 명곡을 만든 뛰어난 작사가,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가수 재화의 듀엣곡이자 영화 하모니의 OST인 하모니는 실용음악 여성 보컬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듀엣곡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영애님은 2000년대 초 오로지 가창력 하나로 대한민국 음악계를 평정했던 폭발적인 가창력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이영애 선배님을 경청에 모시게 돼서 진짜 영광스러운데 제가 그 옛날에 슈가맨에 나오셨던 이미 슬픈 사랑을 커버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가수가 되기 전에 제가 저도 아카데미 학원을 다니셨었다고. 저도 그럼요, 아카데미 출신으로 이렇게 가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노래가 저희 실험 뭐라 그러죠? 그게 실용음악? 네 실용음악을 음. 준비하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었었어요. 왜 네. 그랬을까요? 진짜 그 노래가? 체념, 뭐 연, 그다음에 뭐 이제 네. 슈가맨에 나왔던 노래들을 전부 막 그때 연습하던. 네. 나는 거의- 고맙죠. 체념은 이제 연습생 분들의 약간 네. 등용문 같은 나 거의 언제까지 비행기 띄울 거야? 나 미쳤네, 진짜. 필수 곡이었죠. 네. 그리고 실용음악은 네. 팝송을 솔직히 좀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도 네. 이영현 선배님의 곡들은 진짜 다 제 친구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해요. 네. 가요도 좋아하고 팝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우 이제 그만 얘기해요. 제 얘기. 알겠습니다. 나 부끄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영현님께서는 10대들을 위한 라디오 경청에서 섭외 연락이 왔을 때 어떠셨는지 저희가 궁금해요. 아니 사실 내가 나가도 되는 자리인가? 어. 10대들을 위한 자리인데 진짜요? 나 같은 40대가 나가서 무슨 아닙니다. 또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훈육의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많이 좀 긴장을 했었죠.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너무 잘생긴 두 분이 이렇게 아이, 맞이해 아닙니다, 주시니까 아닙니다. 한없이 저를 띄워주시니까 그게 이제 눈 녹듯이 그냥 싹 없어졌어요. 지금. 저희는 저희 10대 경친들에게 우리나라에 이런 레전드 분이 계시다라는 걸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예전에 한 2-3주 전인가요? 그냥 그 회의를 하다가 네. 네. 요즘 빅만 선배님 너무 핫하시고 저희 이영현 선배님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도 진짜 저희는 사실 섭외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런 코너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너무 뭔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실현이 됐던 거예요. 네. 진심이 느껴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너무 고맙네요. 아니에요. 감동도 네, 저희가 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10대 분들 꼭 꿈을 꾸세요. 저처럼 꿈을 꾸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꼭 네. 꿈꾸는 10대가 되셨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어떠세요, 선배님? 뭔가 이렇게 좀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 제가 요 근래 좀 프로모션 자체를 이렇게 좀 전 연령대를 위한 어떤 무대도 물론 하지만 네. 저도 이제 육아와 출산을 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공백기 아닌 공백기를 가졌었고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9년 만에 저희 빅마마 멤버들이 얼마 전에 다시 9년 모여서 만에. 싱글도 맞아요. 냈잖아요. 네. 그 공백기의 그것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 팬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세대 차이의 갭을 조금 줄이려는 그런 프로모션을 좀 많이 진행을 해왔었어요. 이제 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네, 해도 유튜브 돼요. 같은데? 네. 그렇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마침 경청이라는 프로그램이 10대 친구들을 위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이고 해서 제가 딱 원했던 그런 저희 쪽이 제가 이제 원했던 방향의 아, 어떤 프로그램이어서 뭐 사실 뭐 2번, 3번 고민할 것 없이 우와. 바로 그냥 아. 좋아요 그랬죠. 운명이네요. 네. 그런 네네. 자리에 저희가 DJ라니 굉장히 어. 영광이네요. 네. 근데 네. 지금 실시간으로 정말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데 네. 네, 고태호님께서 누나 완전 팬입니다. 라디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아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10대를 위한 그 라디오긴 네. 하지만 사실 20, 30대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늘 이영현 선배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연령대의 또 청취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주환님께서 와 이영현님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옷구슬이세요라고. 이거 마스크 벗으면 더 좋은데. 마스크가 가리고 아쉽다. 있어가지고. 아우. 네. 구호공사님께서 네. 10대들도 영현님 너무너무 좋아요. 공지 떴을 그래요? 때부터 영현님 엄청 기다렸습니다. 맞아요. 와. 아니 근데 사실은 조금 의문점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얼마 거죠? 전에 이제 그 노래방 컨텐츠로 하는 어디 그 그거 프로그램 정말 어, 대박이었죠 그거. 그게 진짜 참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때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 나만 너무 네. 나 혼자서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모르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인스타 그런 댓글들도 이제 저도 좀 검색 좀 하고 왔는데 의외로 많은 10대 분들이 친구분들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빅마마도 아, 아시고. 네.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두 분께도 물어보셨었죠. 네, 맞아요. 네. 알고 있냐고. 네. 그런 게 조금 의아했죠. 네. 그 실제로 그 빅마마 선배님들이 나오신 그 영상 있잖아요. 네, 킬링벌스 네, 네, 영상이 네, 저희 네. 더보이즈 안에서도 굉장히 핫했었어요. 막 맞습니다. 너 그거 봤어? 빨리 봐. 이렇게 저희가 진짜 서로 추천할 만큼 어.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제2의 전성기라고 해도 될 만큼 요즘 네. 빅마마 그리고 이영애님이 화제예요. 관심과 인기를 좀 그래요? 실감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무대가 아. 한정적이다 아, 보니까 그게 맞아요. 너무 아쉬우시겠다. 사실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여려요. 이래봬도 아, 여려요. 그래요? 이렇게 좀 안 좋은 댓글 있으면 울어요. 그러니까 좋은 댓글 있으면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기분이 완전 업이에요. 아, 저-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들도 잘 안 보고 음. 그런 댓글들 같은 거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없어졌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네. 공연을 해야겠네요. 공연하고 싶죠. 네, 맞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 전에 근데 4월에 솔로 앨범이 먼저 나왔었어요. 네네. 신곡 내게 올래는 어떤 곡인가요? 5년 만에 저도 이제 나온 노래인데 내게 올래라는 곡이에요. 네. 내게 올래. 네, 싱글곡인데 그 어떤 바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 대한 노래를 한 노래거든요. 가사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막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뭐 그런 이렇게 좀 심파조의 그런 내용의 가사는 아니고 뭔가 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바라는 어떤 희망적인 그 희망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이고 설레이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네, 네. 굉장히 따뜻해지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뭔가 AI 필이었는데 방금 아니다. 대답이 제가 원래 좀 약간 긴장해서.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럼요. 신곡 내게 올래 듣고 와서 음악 이야기 깊게 나눠볼 건데요. 영현님께 궁금한 점 있는 경친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영현의 내게 올래.
이영현의 내게 올래 듣고 왔습니다. 네, 최은서님께서 와 노래 너무 좋다 유유라고 해주셨네요. 네, 강지윤님께서 너무 따뜻한 노래예요. 소중한 것들이 생각나는. 예은님께서 자꾸 내게 올래 물어보시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라고 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빅마 선배님들과 이영현 선배님의 그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다려요. 꼭 상황이 좋아지면 네, 꼭 네, 한번 해주세요. 공연하고 싶어요. 좋아요. 네. 네. 레전드 초대석 걸어다니는 레전드 이영현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가수 이영현의 음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언제부터 가수를 꿈꾸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사실 가수가 꿈은 아니었거든요. 아. 진짜요? 이 딱 봐도 어떤 가수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훤칠한 외모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몸매적인 것도 이렇게 뭔가 수려해야 되고 그건 편견이죠. 재능도- 네. 저는 그런 쪽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뭐 중학교 뭐 말도 못하죠. 그랬기 때문에 가수로서는 전혀 꿈을 꾸진 않았지만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음악에 발을 담갔고 정말 감사하게도 무명의 어떤 시간도 없이 바로 데뷔를 하게 돼서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여기 너무 무거운 그 주제라서 막 어떤 코멘트를 할 수가 약간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겸손해서 저희가 당황. 그런 거야?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저희가 방방 뛰어. 뭐가 무거워. 저희 되게 대단한 막 맞아요. 뉴스를 준비해 왔는데 이러한 시련이 있었고 이러한 네. 아픔이 있었지만 데뷔를 했다. 약간 네, 이런 맞아요. 거를 기대했었는데 되게 그랬구나. 운이 좋은 케이스였구나. 예. 그리고 저희가 원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니까 제21회 강변 가요제에서 이걸 재즈곡을 왜 부르시고 찾아보고 있어? 특별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원래는 재즈 음악을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영향이에요. 제가 이제 메인스트림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전공을 택할 때도 팝으로 택한 게 아니라 재즈로 저는 이제 아. 소극장이나 재즈 클럽에서 그냥 정말 소수만이 모여서 저를 바라보고 같이 음악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재즈 싱어를 생각을 하고 전공을 정한 거였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재즈를 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었고 모든 게 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아. 흘러갔어요. 그러면 네. 대중 가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니까요. 정말요? 네, 만약에 재즈 싱어가 안 됐어도 저는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하겠다 정도 그냥 나 노래 잘하는 친구인 건 알았으니까 제 스스로가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저를 끌어다 썼어요. 오. 여기 와서 뭘 하나 해.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물 흐르듯이 흘러갔었던 진짜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실력, 저의 어떤 이렇게 의식이 타고나신 거죠? 어? 타고나신 거죠. 그 실력이 네. 받쳐 그럼요. 네. 주니까 그게 가능했던 그럼요. 거죠. 그리고 외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듣고 있는 팬들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요. 저도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때는 정말 화려했거든. 아니에요. 90년대, 네. 2000년대 초반 아, 우리 DJ님들은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한 초등학생 되지 않았을까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죠? 그렇죠. 뭐, 네, 그때는 네. 정말 화려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데뷔했을 때가 딱 립싱크에서 라이브로 넘어가던 시기여서 진짜. 모든 포커스가 다 이제 외적인 것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었기 어떡해. 때문에 저희 음. 부모님도 뭐 네가 무슨 가수야라고 아, 진짜. 생각했죠. 워낙 저는 이제 노래만 했던 그런 였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빅마마로 정말 그럼요. 화려하게 네. 정식 지금도 데뷔를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네. 계시니까요. 정식 데뷔를 했죠. 하셨는데 진짜. 빅마마 결성 스토리 비하인드를 혹시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잘 그런 거 모르는데 근데 일단 네. 뭐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4명의 여자 보컬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지가 진짜 네, 네, 정확히 네 맞는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요? 실화입니다 이건. 네. 정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모르겠어요. 이게 비하인드인지 뭔지.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도 말씀 나눴었는데 네. 너무 그 화음이 진짜 쫀득하게 너무 잘 맞고 제가 그 프로에서 봤는데 그 너무 그 빅마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을 느끼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안에서 화음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하모니를 이룰 때 이제 저의 이제 노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뭐 그러니까 솔로성으로 노래를 하는 거 이외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또 다른 학교였어요. 빅마마라는 그룹이. 네.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음악 나올 때 여쭤봤는데 9년 만에 네. 빅마마가 모였는데 어떻게 마치 더 어제 만난 잘하시냐? 것처럼 더 잘하시냐?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혹시 연습을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여쭤봤는데 네.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연습은 각자 집에서 뭐 양껏 해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죠? 진짜 9년 동안 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났을 때는 마치 뭐 일주일 전에 만났던 멤버들 같은 그런 똑같은 아. 1도 달라짐 없이 좋네요. 똑같은. 그게 좀 저희도 신기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빅마마 데뷔를 하고 수많은 무대를 하셨는데 네. 가인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영현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만 더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돌 빅마마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가수 이영현으로서 섰던 무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언제인가요? 가수 이영현? 근데 너무 많겠죠. 네. 그쵸. 제가 올해 18년 차니까 크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빅마마라는 둥지를 떠나서 처음으로 혼자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즌 1 끝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하고 시즌 2 첫 번째 첫 회에서 제가 그 12명의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속에서 제가 이게 1위를 했어요. 그때도 부른 노래가 연이라는 노래였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조금 저에게는 고맙고 기억에 많이 남는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로지 노래로만 무대를 꽉 채우시잖아요. 근데 또 영현님만의 동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총알을 피한다던가 아니면 아니, 손을 누가 이렇게 총알을 한다던가. 쏴야 내가 피하는데 어느 네. 순간 이게 막 따라 붙더라고요. 네. 총알 피한다고. 이게 세븐틴 부승관 씨가 따라하기도 했던 마치 초가를 피하는 모습, 뭐 손을 머리로 끌어올리는 등 뭐 이렇게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상세히 네. 묘사를 잘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런 동작들을 혹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연구는 안 하고 연구를 했더라면 정말 더 멋있는 모션을 아마 연구를 했었을 거예요. 너무 연습을 춤을 하고. 멋있으세요. 정말 진심으로요. 그냥 음의 흐름대로 제 손 동작이나 아. 몸의 동작들이 음의 흐름대로 멜로디의 흐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 나오는 근데 것 같아요. 고음을 하실 때는 진짜 꼭 찌르시더라고요. 하늘을.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제가 막 자꾸 손을 들고 있고 벌 서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아 나는 손을 묶어놓으면 노래를 못하겠구나.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각각의 맞습니다.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네. 또 훌륭한 보컬리스트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보컬리스트에 숨겨진 또 네. 그게 계세요. 뛰어난 작사가 작곡가라고 또 하시는데 그 유명한 또 체념을 작업실에서 혼자 단 2, 3일 만에 만들었던 네. 소문이 있던데 보통 네. 곡은 어떤 식으로 만드시나요? 멜로디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붙이는데 보통 이렇게 조금 오래 걸려요. 아 저는 진짜요? 네, 곡을 한 곡을 쓸 때 전문 작곡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컬리스트 쪽에 더 가깝지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쪽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실제 경험담을 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서 조금 호소력 있게 감정이입이 조금 더 잘 되게끔 부르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체념이란 곡을 2, 3일 만에 만들었다는 게. 진짜. 그때 이제 근데 싫어라고 아픔이 하셔가지고 있었어요. 아픔이 네, 있었구나. 보니까 아. 싫어가지고 아픔이 있어서 잘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뭔가 더 감정이입이 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렇게 좀 이입도 빠르고, 네, 음. 이렇게 좀 누가 노래를 불렀을 때 제가 이렇게 동화도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에요, 감정적으로. 진짜요? 네. 그 아까 아픔 얘기하셨는데 혹시 네. 영현님께서도 이제 음악적 슬럼프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돼. 내가 이걸 안 왜 됩니다. 하고 있나. 진짜요? 그래서 제가 모험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진짜요? 싹 접고. 그게 네. 혹시 빅마마 활동 그쵸. 하고 있을 때요? 네네네. 네. 그 이유였나? 그 왜? 이유였을 거예요. 아마. 정말요? 네, 아무튼 홀로서기에 엄청난 인기를 받으시고 나서도 네네 그런- 맞아요. 왜 그게 불과 한 7년 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 항상 나는 새로운 음악을
뭐 내고 발표를 하고 곡을 쓰고 노래를 해도 뭔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뭔가 스스로의 자가 발전이 안 되는 듯한 느낌? 아, 열심히 해도 치고 올라오는 어떤 그 후배들의 인기와 뭐 그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점점 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뭘 내가 더 어떻게 해야 가수 생활을 이걸 이어 나갈 수 있을까? 그때서부터는 조금 어떤 우리가 이 늘상적으로 느끼는 그 음악, 나는 음악인 이런 거는 싹 없어졌어요. 아, 정말요? 그때서부터 뭔가 이렇게 생계를 위한 아. 그쪽으로 턴을 하면서 접고 나 그냥 이제 식당 열고 음식점 차려서 아. 그냥 나는 나만의 어떤 다른 인생을 살아보련다 해가지고 뭐 별의별 진짜 허튼 짓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중간에 그걸 어떻게 다시- 이겨내셨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시간이요. 아. 네. 그치 명언이네요. 뭐 조리사 근데 자격증 딴다고 뭐 누가 식당을 차려줘요? 뭘 해줘요? 돈이 있어야 식당을 차리지. 돈 벌려면 어쨌든 노래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딱 모든 게 다 기준점이 다 그렇게 아, 시작이 최적-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악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혹은 이 곡에 어떤 의미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좀 너무 가벼워지더라고 생각들이. 그러면서 뭔가 좀 편한 계속 마음으로. 버리면서 편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렇게 좀 많이 달라졌었던 어떻게 것 같아요. 보면 롱런을 해야 되는 저희에게도 굉장히 좀 진짜 현실적인 조언인 것 조언인 것 같아요.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변했나 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부분이죠. 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과감한 선택을 한 거죠. 아. 네. 근데 그러지 않길 너무 잘했던 게 뭐냐면요. 영희님께서 또 특별히 경친들을 위해 라이브를 깜짝 라이브를 만약에 준비하셨다고. 그때 식당을 네. 차리셨으면 못 들었지. 못 들었죠. 근데 식당은 잘 됐을 수 있지만 저희는 노래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 네. 네. 근데 어떤 아유. 곡인지 또 직접 네.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혼자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발표했던 내게 올래를 라이브로 들려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영현 하면은 대표곡이 체념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이왕 준비한 거 체념으로 한번 불러드릴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네. 댓글을 좀 읽어볼 텐데요. 네. 4606님께서 자가 발전이 안 된다고 느껴지셨던 이유가 아마 더는 높이 올라갈 레벨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미 만렙을 찍으셨다. 아니야. 맥스 레벨을 저는 찍으셨다. 그런 일 아니에요. 네, 임지영님께서요. 하고 싶은 음악 그냥 다 하세요라고 해주셨네요. 고마워요. 네, 이런 멘트 박서연님께서 와 라이브 실화냐? 가슴이 웅장 뭐야? 웅장이 가슴해진다. 웅장이 가슴해진다라고. 좋아요. 요즘 이렇게 바꿔 네 얘기하더라. 맞아요. 네. 귀여워. 아이고. 네, 물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드시고 네. 네,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 너무 그 두 분이 너무 저를 띄워주셔가지고 그냥 되게 근데 편하게 부르려고 했는데 저희 많이 긴장돼요. 띄워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네, 진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오늘 딱 이 말 하려고 또 여기 왔었던 온 네. 거거든요. 알았어요. 네. 아이 잘 불러야겠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기대하지 마요. 편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네. 네, 편하게. 네. 네. 체념이라니 세상의 귀호강이라고 김경희님이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도 귀호강 잘 하고 있겠습니다. 네. 부디 귀호강이시길. 그럼요. 벌써부터 근데 귀호강이 끝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라이브 함께 듣겠습니다.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 안 했니 아님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왜 말 안 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내 곁을 떠나고 싶다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괜히 마음만 약해지니까 내게서 멀어진 네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 눈물이 나나 봐.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시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래. 난 마지막 사랑은 돌아서 너에게 주고 싶어서. 행복하길 바래.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기를. 아이고. 우와 진짜 너무 아니 노래 끝났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민망했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할 수가 맞아. 없었어요. 아 어떡해. 와 이영현의 체념 듣고 왔습니다. 분명히 밝혀드리지만 음원 아니고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와 저는 정말 신비로워요. 근데 주디가 아이고, 사실 아이고. 주현 씨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왔어요. 맞아요. 본인은 이제 진짜 잘하는 분의 노래를 한 번도 그러니까 실제로 라이브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태어나서. 라이브는 또 다르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헤드셋을 1절 듣다가 벗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럼 내 생목소리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저도 벗었는데 벗은 게 더 좋아. 아. 진짜. 진짜 그냥 미쳤어요. 오늘 내 꿈꿔라. 제 꿈꿀 것 같은. 와. 아 문자 아, 이거 저희 고마워요. 문어 문자 창도 감사합니다. 지금 반응이 엄청 뜨거운데 네, 최은지님께서 와 소름 돋아요. 너무 좋아서 진짜 최고예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야. 또 이민영님께서 레전드다 레전드라고. 감사합니다. 살아있길 잘했다 하라고 정다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 또 이지은님께서 아니 이런 노래를 듣고 그저 대박이라는 말밖에 못하는 내가 싫다라고.
네, 그리고 5864님께서 영현님 라이브를 1열에서 직관하다니 주디 뉴디 완전 개탔다. 와, 와, 진짜 성덕이에요 지금. 진짜, 네. 0408님께서 영현님은 삶에서 체념을 몇 번 부르셨을까요? 정말 들어도 너무 좋네요. 진짜 들어도 너무 좋죠. 그런 게 바로 명곡이죠. 감사합니다. 네, 전지현님께서 라이브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5755님께서 체념 10대 친구들에게도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멋있는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체념 한 3,000번은 넘게 부르셨겠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빅마마 활동할 때는 지금처럼 유닛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 네. 저는 딱 공연 때만 체념을 불렀고 오히려 이제 솔로 앨범 내면서 2009년도서부터는 이제 체념을 부르기 시작해서 아직도 가사가 잘 입에 안 붙는 것도 진짜요? 있어요. 네, 많이 안 불렀어요. 그럼 제가. 저희가 그러면 그 귀한 잘 볼 수 없는 라이브를 진짜 아니에요. 아이 왜 그러세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세상에. 네. 레전드 초대석 이영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라디오 경청에 나오신 만큼 이번엔 10대 시절 스토리를 들어보려고 해요. 네. 혹시 방송에서 10대 때 얘기를 깊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전혀 없어요. 없으세요? 그닥 좋은 기억이 없어서 저는. 정말요? 네, 네. 그닥. 되게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죠라고 네. 좋은 멘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깊게는 아니고 얕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10대 시절 이영현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정말 평범한 아이. 그래요? 네, 그냥 반에서 그냥 한두 명씩 있잖아요. 뚱뚱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게 그냥 저였어요. 어떤 뭐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조금 자존감이 조금 낮은 진짜? 편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막 특출나게 그때 당시에 막 노래로서의 재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마력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유도 아니었고 그냥 네, 평범한. 정말 평범. 근데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네. 선배님께서 노래 잘하는 거를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고 저 또한 늦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인문계에서 예체능계로 제가 그때 한 6월 달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늦게 알았고 전혀 저는 재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네. 그냥 그러면 평범한 시절. 어떤 계기로 재능을 발견하게 됐나요? 노래를 이렇게 하게 됐다. 저는 이제 제 그때 당시에 고민이었던 게 뭐 진로에 대한 뭐 가정 형편이 좋아서 저희 때는 과외가 유행이었거든요. 과외. 반에서 과외를 안 받는 친구가 없었어. 진짜? 그 정도로. 근데 저는 과외도 안 받고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형편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부모님 속은 썩이지 않은 상태로 대학은 가야겠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목청은 좋으니 한번 실용음악과에 한번 진로를 방향을 좀 잡아보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게 실기 시험도 있지만 필기 시험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독학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시작을 아. 한 거였죠. 그게 고3이었어요. 고3 때 누구나 네. 또 진로의 결정을 해야 될 시기. 이따만한 네. 그 대학교 적혀 있는 책들이 있어요. 또 그게 이제 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빌려다 보고 막 그럴 정도로 그때 좀 많이 그냥 그랬죠.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전혀 보내셨네요. 뭐 네. 없었어요. 네. 뭐 할까? 나 뭐 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공부로서 어떤 네. 뭐 특별한 뭐 그것도 없었고 뭐 그냥 근데 뭐 친구들이 와 노래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아, 노래 진짜? 부를 기회가 그래요? 없었으니까. 근데 네. 지금처럼 막 노래방을 다니고 이런 그쵸. 건 저는 아니니까. 집이 목동이었는데 이대까지 뭐 불과 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네. 거리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대를 처음 나갔어요. 아. 그 정도로 저는 진짜 학교 집. 우와. 되게 그냥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경청 친구들이 이걸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재능을 모르고 있는 맞아. 친구들이 그럼,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자기가 네. 엄청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살려서 하시면 그리고 네. 그 순간에 냈던 잠깐의 용기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맞아요. 거잖아요. 그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저는 자존감이 높은 친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런 친구가 뭔가 잘하는 걸 발견했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칭찬을 들었을 때 그때는 진짜 텐션이 완전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나 진짜 잘하나 봐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뭔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더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네. 터치를 하고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진로까지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6904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그럼 음악으로 자존감이 높아지셨나요? 아니죠, 더 떨어졌어요. 엥? 아. 정말요? 왜 그러냐면 책임감이라는 그 무게를 아.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친구인데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 많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더 잘해야 된다. 그렇죠. 아. 그래서 저를 더 책찍질을 하다 보니까 더 낮아지는 거예요. 아, 이미 그런- 잘하고 그쵸. 있는데도. 근데 그거를 굉장히 행복한 순간으로 나 정말 노래 부르기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이제 여러분들 만날 때 이렇게 라이브에서 반응이 이렇게 좋을 즉각적으로 올 때 때. 그때는 정말 자존감이 그냥 하늘을 막 이렇게 아. 찌르죠. 그때 너무 감사하죠. 그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8580님께서 저 노래 실력이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그래도 10대 때 노래라는 재능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진심이 담긴 댓글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그리고 이제 10대 영현이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진로에 대한? 진로,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분식집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나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뭐 그냥 정규 과정만 좀 밟고 그리고 엄마 도와서 일 같이 해야지 어떤 아, 특별한 진짜? 꿈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 정도였어요. 그럼 10대 때는 어떤 음악을 주로 많이 들으셨나요? 락 들었어요. 락이요? 락이요? 저는 첫사랑이 본조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본조비라고 락 그룹이 있어요. 아, 본조비. Always 우리나라 사람들도 Always 많이 하는데 It's my life 이거 오케이.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서부터 팝을 중2 때서부터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 90년대 후반 가요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캔디, H.O.T 선배님도 나오고 뭐 그때 딱 그 과도기 때 완전 팝에 빠져 살아가지고 그때 휘트니 휴스턴 알고 머라이어 캐리 알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중음악 쪽으로 온 거죠. 그럼 이제 그때 10대 시절의 영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의 선배님께서. 지금보다 그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왜 자존감이 낮았냐면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았어. 뚱뚱한 거에. 그러니까 아, 초등학교 앨범도 없어요. 전 다 찢어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요. 네, 반 아이들한테 뭐 그 학년 아이들한테 놀림을 안 당해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중학교 때는 실내화를 막 집어 던질 정도로 그래서 학창 시절이 굉장히 좀 암울하고 안 좋은 기억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어렵겠다.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음악적인 걸 발견하고 친구들의 어떤 응원도 해주고 선생님들도 응원을 해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그 자존감이 낮았던 어떤 그런 자존감이, 것에 이렇게 좀 과도기가 되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쭈구리 모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신감 있게 조금 더 너를 어필하고 살았더라면 조금은 덜 아프지 않았을까. 진짜. 조금 맞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이제 큰 10대 거죠. 시절에 본인한테 그쵸, 말씀해주고 좀 싶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네. 어느 때보다 10대 친구들이 들었으면 했던 말들 다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조금 본인의 어떤 생각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더라도 예, 그래도 본인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능을 발견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굳이 지금 아니더라도 5년 후, 10년 후라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스스로를 너무 낮춰서 비하해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밖에 없는 학창 맞습니다. 시절이니까. 들으셨죠, 경친들? 네. 화이팅하십시오. 네. 들으셨는지 또 응답을 해주셨는데 2480님께서 영현님이랑 저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진짜 그래. 공감되네요. 저도 자신감을 가질래요. 이런 말 근데 자신감 진짜 가지세요. 네. 네. 진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다음 정다혜님께서 영현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세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맙-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고마워. 노래할 때가 진짜 더 아름다우셨어요. 정말. 아 저희가 진짜 좋아, 그런 멘트 맞습니다. 좋아요. 너무 네. 너무 감사할 정도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또 줄라이님께서 언니 놀린 애들 다 머리 꽁 한 대씩 그치. 해주고 싶다고. 가끔씩 그런 꿈을 꿔요. 아. 그 나를 놀린 친구들한테
니네 봤지? 나 이렇게 컸다. 두고 아. 이런 그런 꿈들도 가끔씩은 꿔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이렇게 다 같이 좀 이쁜 말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그럼요. 네. 그러면 저같이 그때 안타까운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네, 배민지님께서 사실 빅마마를 잘 몰랐는데 올해 알게 됐어요. 왜 전엔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가 너무 위로가 되고 화음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고3이라 많이 지친데 위로가 될 만한 그렇구나. 빅마마 노래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고3이라 고3, 많이 지친데 위로가 될 만한 빅마마 노래.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죠.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어.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할게요. 네. 네. 전체 재생도 좋은 방법이죠. 이미 노래가 너무 다 네,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그죠? 네. 6901님께서 10대 시절 영현님이 힘들 때 가장 힘이 됐던 노래는 뭔가요? Greatest Love of All이라고 아, 휘트니 휘트니 휴스턴의 그 노래를 제가 듣고 완전히 팝에 입문을 하게 됐죠. 네, 그 노래는 정말 명곡이죠. 네네네네. 저는 최근에 그 자장가라고 네. 그 따님이 자장가라고 불러주셨던 곡. 에드시런의 Perfect. 저는 그 노래가 진짜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러셨어요? 저 심지어 그 노래 들으면서 저는 잠을 잘 어. 요새 못 자거든요. 네, 아이고 저는 힘드셔서 그런가? 잠을 진짜 잘 자는 사람인데 네.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좀 어,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럴 때마다 그쵸. 좀 자장가 노래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네. 그 노래가 저한테 진짜 정말? 위로가 많이 됐다는 거를 갑자기 또 떠올랐어요. 이 얘기를 앞단에 하고 싶었는데 어. 방금 생각이 났어요. 아니 네. 이렇게 어쿠스틱 싱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저희 노래를 또 뽑아주시니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김나은님께서 저도 요즘 자신감 찾기 노력 중인데 방금 하신 말씀 그래요. 너무 마음에 와닿은 말이었어요. 맞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성은지님께서 영현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선물해주고 위로를 선물해주고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라고 좀 이렇게 하시네요. 말들도 잘해요. 여기 경친분들은. 네, 성은지님께서 영현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이거 제가 방금 읽었어요. 아 방금 읽으셨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미 레전드이시지만 앞으로 꿈꾸는 게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가수 이영현의 최종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의 목표. 저는 이렇게 뭐 다른 가수들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려는 의향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굉장히 경쟁하는 그런 음악 환경에서 제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저희도 나갔어요. 두 그, 번이나 나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그런 환경에서 좀 많이 경쟁적으로 노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나이도 들어가고 저 앞에 사자로 꺾였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이도 먹어가고 또 그 나이에 맞는 또 한 템포 느린 그런 곡들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노래하는 그런 가수로 남고 싶다는 게 저의 그냥 작은 꿈이에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워낙 음악을 잘하시고 워낙 노래를 잘하시니까 그냥 되게 가진 거를 마음껏 뽐내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대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할 만한 무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왜 그랬지? 후회가 되죠 막. 너무 많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환경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아, 그냥 불러도 멋있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택을 해가지고 감동을 끌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 무대에 서 있는 가수잖아요. 책임감. 네, 그러니까 억지로 장치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게 조금 이게 저한테 강박이라는 걸로 온 것 같아요. 이겨야 돼, 뭐 높은 순위 막 이렇게 맞습니다. 차지해야 돼, 이렇게 뇌리 속에 남겨야 돼. 이제 그런 책임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이제 조금 천천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네, 벌써 네. 이제 이영현님을 보내드릴 때가 왔습니다. 오늘 경청 어떠셨나요? 뭔가 이렇게 좀 좋았어요. 저는 사실 두 분이 나이가 이제 저랑 뛰는 이상으로 차이가 나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나이를 많이 따지지는 않거든요. 네. 진짜요? 그래서 그냥 친구끼리 남자 사람 친구끼리 네,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그냥 내 얘기하고
가끔씩 자기 얘기를 털어줘야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건강해지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진짜 네. 필요해요. 네. 네. 그리고 얘기해서 우리 경치님들이 또 자기와 같은 상황을 공감해주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분명히 나의 이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고 이렇게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에 또 좋은 힘을 또 받고 가고 저는 여러모로 참 감사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경친들도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정다혜님께서 오늘 라이브 부르신다고 해서 라이브만 기대했는데 나를 어필하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갈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애님 나를 하트라고 어필하라. 해주셨네요. 네, 1497님께서 예능엔 경쟁이 있을지 몰라도 음악에는 경쟁이 없으니 앞으로 나올 영현님의 자연스러운 음악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고마워요. 정답이 아, 없잖아요, 음악은. 그렇죠. 네. 절대적인 건 없어요. 맞아요. 네. 혹시 이번 활동 이제 반가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앞으로의 혹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 꾸준히 찾아뵙는 거죠. 꾸준히 꾸준히, 네. 노크하고 그게 이제 저 혼자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팀으로의 팀 활동으로라든지 해서 그냥 꾸준히 노크하고 싶어요. 약속해 조금 더. 주시는 거죠? 이제 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닿는 데까지 해야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나눌게요. 지금까지 레전드 초대석 가수 이영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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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영현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이 노래 함께 들을게요. 빅마마의 하루만 더. 네, 빅마마의 하루만 더였습니다. 네, 2021년 8월 1일 더보이즈의 경청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에게도 저희에게도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네, 다음 주죠. 8월 8일 일요일 주디 뉴디와 함께하는 마지막 경청입니다. 주디 뉴디의 마지막 이야기 꼭 함께 해주시고요.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끝으로 뉴디가 고른 오늘의 DJ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작은 것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은 꼭 잘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라고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 뉴 주현이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매일이 일요일 같은 한 주 보내세요. 잘 자요.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